안녕하세요. 장원두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귀 분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귀 분석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수식으로 도출해서 변수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조금 이게 뭘까? 잘 안 와닿으시죠? 자,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변수가 두 개 있습니다. x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요. x라고 하는 변수와 그리고 y라고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변수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겁니다. 지금 x가 1일 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두꺼운 게 돼가지고, 이 x가 1일 때, 이제 y가, x가 1일 때, y가 1.5, 그 다음에 x가 2일 때, y가 2, 그 다음에 x가 3일 때, y가 2.5, x가 4일 때, y가 3, 이렇게 관계가 있습니다. 자, 요때, 자, 우리가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수식이 이 x와 y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a와 b의 값이 무엇이 될까요? 네. 방정식이죠. 방정식 푸는 문제인데, 아마 이제 중학교에서 아마 이거 다 배우셨을 거예요. 이제, 요거를 각각 넣어서, x가 1일 때, y가 1.5, 뭐, 1.5 이렇게 하고 넣고 그러면 a 더하기 b가 1.5다. 그죠? 그 다음에 3 보면은 2일 때 2. 그러면 2a일 때 2a 더하기 b가 2. 이렇게 해가지고 빼가 연립방정식으로 해서 빼서 보면은 a와 b의 값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해보면 이제 y는 0.5x 더하기 1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계산해 가지고 알 수가 있게 되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서 보면 여기 x가 독립변수예요. 독립변수. 네. 어떤 거에 다른 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y가 종속변수입니다. x에 따라서 y 값이 바뀝니다. 그래서 x의 값에 따라서 y 값이 어떻게 이 y 값에 x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회귀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 이렇게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관계 ax 플러스 b에서 a와 b의 값을 이렇게 알아내는 것을 지금 가장 기초적인 형태의 회귀 분석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사실은 이것이 이제 더 이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일반 이렇게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이런 방정식 풀이 같은 경우는 이제 x와 y 쌍이 정확하다라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1일 때 1.5야, 2일 때 2고, 3일 때 2.5, 4일 때 3이 확실해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그냥 바로 대입해가지고 연립 방정식을 풀어버리면 되죠. 자, 선형이다 라고 전제하고 그리고 변수가 하나다 라고 우리가 전제를 하면 두 개의 데이터 샘플만 있으면 돼요. 두 개의 데이터 샘플만 있으면 바로 우리가 A, B 값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조금 달라요. 이제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받아서 그 변수와 그러니까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와의 관계를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수학에서 우리가 이제 중학 수학, 이제 고등학교 수학에서 배웠듯이 이렇게 완벽하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값들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실제 데이터에서는 사실 오차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ax 플러스 b라고 우리가 얘기는 하지만 여기에 플러스 어떤 노이즈, 알파 값이 항상 변하는 거예요. 이 알파 값이 항상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알파 값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ax 플러스 b 어떤 주어진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0.5일 때 1.89 얼마, 1일 때
1.26 얼마 이렇게 데이터들이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 거죠. 자, 이런 데이터들이 뭐 한참 있는데 약간의 노이즈는 있지만 그래도 일종의 선형성을 만족하더라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이렇게 노이즈, 우리가 선형성을 만족을 하는데 이 선형성이라고 하는 거를 전제했을 때 이런 노이즈가 존재한다. 자, 이런 노이즈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노이즈가 존재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전제를 하고 문제를 풀려면 데이터가 두 개만 가지고는 이걸 풀 수가 없고요. 데이터가 많이 있어야 돼요. 노이즈가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선형 이제 y는 ax 플러스 b라고 이제 전제를 하고 여기서 a, b를 임의로 넣어 보고요. 그리고 그때 오차의 합, 발생하는 오차가 있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y는 2x 더하기 1 이렇게 가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때 가정을 했을 때 선을 딱 그어 보니까 오차가 요만큼 발생하더라. 그런데 2x 더하기 1 말고 0.5x 더하기 1로 하니까 오차가 그만큼 줄어들더라.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차를 최소화하는 A와 B를 찾는 것. 이것이 실제적인 회의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오차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관측선과 회기선 사이의 아니죠. 관측선과 회기선 사이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제 타겟축 상에서 거리, 즉 우리가 원래 이제 y는 0.5x 더하기 b라고 이제 선을 끈 다음에 보면 여기 지점 0.5일 때 이 지점일 걸로 이제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는 요만큼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만큼 차이가 있는 요 양이 이제 오차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1일 때 뭐 요만큼 1일 때 1.5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1.26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오차가 0.24 정도, 236, 2359, 8, 7 얼마 이렇게 나가겠네요. 그 양이 이제 오차가 된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타겟축 상의 거리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아예 이제 직선 거리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x와 y가 이제 x에 따른 이제 종속 변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이렇게 y만 우리가 고려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타겟축 상에서 이제 거리를 오차로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x와 y가 이제 종속적이지 않고 뭔가 관계는 있는데 상호 독립적이다. 뭔가 영향은 주고받죠. 영향은 주고받는데 일방적인 관계는 아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을 뭐 이렇게 y축으로만 보면은 조금 뭔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직선거리 이렇게 요 점과 직선거리 수직으로 내려가지고 직선거리를 계산을 해가지고 이것이 오차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회계 분석을 몇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우선은 단순 회계 분석, 요거는 이렇게 방금 설명을 드렸던 선형 회계예요. 변수가 하나이고 그리고 선형 관계를 가진 x와 y 사이에 선형 관계를 가지는 그런 전제 하에서 분석하는 것이 이제 단순 회계 분석입니다. 네, 그리고 다중 회계라고 있는데요. 이 다중 회계는 이제 다별량이죠.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는 y가 이제 어떤 하나의 변수 x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는데 하나의 변수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제 어떤 한 사람의 이제 과체중, 이제 체중을 이제 예측한다라고 했을 때 변수가 여러 가지 있겠죠. 키가 있을 수 있겠고요. 키라는 변수. 네, 그리고 또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키가 있고 그리고 뭐 식사량 있겠고 운동량 그런 것들을 이제 몇 가지 조합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체중을 예측해 본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측한다라고 이제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반대로 이제 조금 다른 측면에서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또 분석한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항액이라고 있습니다. 이름이고 다항이기 때문에 항이 여러 개 있다. A, X1, X2 요거 좀
여러 개 있으니까 밑에 있는 거하고 다중회계하고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이 다항회계라는 게 영어로 하면 폴리노미널이거든요. 그래서 다항식 할 때 그 다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1차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2차식, 3차식도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항회계 분석이라고 하면 이렇게 2차 x제곱 혹은 x2제곱, x3제곱 이렇게 여러 개의 이제 다항식으로 이제 나타내는 것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데이터 분석을 다항회계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단순 회계 분석의 경우에는 이렇게 주어진 데이터가 어떤 하나의 1차식을 만족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주어진 데이터가 요거는 2차식 y는 x제곱 ax제곱 더하기 b를 만족한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피팅을 해보는 겁니다. 자, 요거는 사실 우리가 전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항식으로 이렇게 피팅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2차식 말고 3차식 뭐 이렇게 3차식, 4차식으로 피팅을 한다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뭐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제하는 그 관계 우리가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변수와 그리고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어느 정도 예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오렌지에서는요, 회귀 분석을 쓸 때, 회귀 분석을 하고 싶을 때,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위젯을 쓰면 되겠습니다. 이 위젯은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가지고 출력을 두 가지로 내요. 하나는 coefficient data라고 하는 분석 결과의 y 절편과 기울기. 자,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y 절편 요쯤에 있죠. 0.16. 네, 여기 이 위치와 요게 b가 되겠죠. ax 더하기 b라고 했을 때 b. 그리고 이제 a 기울기 값이 아래쪽에 이렇게 나와집니다. 요거 이렇게 나오는 결과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테이블 등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제 학습을 했잖아요. 그래서 학습한 다음에 모델이 나옵니다. 그 모델을 일종의 뭐 프리딕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요거를 프리딕션이라고 하는 이제 위젯이 있어요. 이 위젯은 이전에 다른 어떤 인공지능 모델에서 학습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서 학습된 이 모델을 하나를 입력으로 받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입력으로 또 받아가지고 그 입력받은 데이터를 모델에 넣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 하는 거를 이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이제 이렇다.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요 칼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y 이제 요 x가 있고 y가 이렇게 데이터가 있었는데 x를 입력으로 집어넣고 예측이 나온 결과가 이러하다 하고 우리가 그 예측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회귀 분석에서 이제 오차를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아까 이제 거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어떤 실제 값이 있는데 이 값을 이제 예측을 했죠. 예측을 해서 그 차이를 보는 거야. 차이를 볼 때 y 축상에서의 그 거리만큼이 그 오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방금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것이 왼쪽에 여러 가지 오차 방법 중에서 이제 MAE입니다. 예측값과 실제값과의 차이. 예. 그래서 absolute error죠. 예. 이 차이가 되겠고요. 이 차이들이 뭐 여러 개 나잖아요. 여러 개 나는 것을 이제 평균을 한다. 이것이 mean absolute error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축이 하나만 있으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제 네, 오차라고 하는 것이
타겟 축상의 거리, 타겟 축이 이제 한 축이라고 했을 때 타겟 축상의 거리를 우리가 바로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관측선하고 회기선과의 뭐 직선 거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제 차원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앱솔루트 에러만으로는 우리가 거리를 좀 세밀하게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루트 민 스퀘어, 네, RMSE를 하기도 하고, 루트를 씌우지 않고 그냥 MSE, 민 스퀘어 에러 값을 구한 다음에 그걸 제곱해서 평균한다. 그다음 제곱해서 평균한 다음에 루트를 취한다. RMSE. 네. 요거는 RMSE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실제적인 직선 거리가 나오겠고요. 그것을 이제 비교만 하는 거니까 굳이 루트를 취할 필요는 없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제 우리가 그냥 MSE를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R2라고 있어요. 우리 R 스퀘어드라고 하는 것은 결정 계수라고 해가지고요. 이것은 이제 예측한 값과 이제 실제 값의 평균을 빼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이제 값이 차이가 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경우에는 이제 다른 값들은 보면 0에 가까울수록 이제 오차가 적다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1에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지금 수식을 보면요. 실제 값에서 평균을 뺀 이제 분포를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 값에서 그 실제 값의 평균을 뺀 값의 제곱의 합. 네.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는 예측한 값에서 예측한 값에서 실제 값의 평균을 뺀 값의 제곱. 네.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두 개가 이제 완벽하다. 그렇죠? 완전히 똑같이 예측을 했다라고 한다면 실제 값이나 예측 값이랑 똑같을 테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1이 나올 거고요. 안 그러면 값이 작아지던지 아니면 커지던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결정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좋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딕션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결과를 분석해 볼 수가 있는데, 리니어 리그레션 결과를 좀 분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리니어 리그레션 결과를 봤을 때는 뭐 MSE가 얼마다, RMSE가 얼마다, MAE가 얼마다, R2가 얼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분석한 결과를 또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회귀 분석을 이제 오렌지를 사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좀 실습을 해보려고 해요. 이제 하우징 데이터셋을 사용할 건데요. 하우징 데이터셋은 미국 보스턴 아시죠? 미국 보스턴시에 있는 주택 가격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옛날 데이터예요. 1979년 데이터인데 이제 보스턴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보스턴 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구역별로 나눴어요. 그래서 지금 506개 구역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나눠진 게 아니고 좀 세분화 시켜가지고 이제 어느 구역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각각의 구역에 대해서 이제 범죄율, 거주 지역이 얼마나 되는가, 강 근처에 있는가, 방 개수가 몇 개인가. 이제 집 하나하나를 본 게 아니에요. 집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고 특정 구역의 이제 집들에 대해서 방 개수가 몇 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래된 집들 이제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등등 이제 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집값을 한번 예측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하고 집값하고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것을 분석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하우징 데이터셋이 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볼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분석할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방의 개수만 가지고 이거 방 개수와 집값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네, 방 개수와 집값이 이렇게 뭐 양의 상관관계가 가질 걸로 예상이 되죠. 이제 상관 개수를 먼저 좀 체크를 해가지고요.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분석을 해보고
코릴레이션 결과에 따라서, 코릴레이션 값에 따라서 우리가 몇 개만 먼저 선정을 해서 이제 눈으로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회계 분석의 결과가 어떠한지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위 계층 비율 이 변수만 써가지고 또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전체 독립 변수들을 또 회계 분석에 넣어가지고 그 어떤 식으로 이 분석이 이루어지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이제 학습에 있어서 우리가 지도 학습의 경우에 제대로 됐다 안 됐다를 예측이 됐다 안 됐다를 평가하려면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나눠서 분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오렌지에서 위젯들을 사용해서 구현을 할 수 있는지, 실제로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오렌지 실습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